다음 마지막으로 볼 알고리즘은 최단 경로 알고리즘입니다. 이 최단 경로 알고리즘은 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노드들이, 벌텍스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이렇게 엣지들이 이렇게 있을 때 특정 특정 벌텍스에서부터 다른 어떤 벌텍스까지 가는 최단 경로, 최소 비용의 경로, 즉 이 경로들 중에서 간선들의 가중치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최단 경로 알고리즘은 두 가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과 플로이드 알고리즘 두 가지가 있고요. 두 가지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살펴볼 건데요. 이 최단 경로 알고리즘들을 각각을 보기 전에 먼저 가정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은 무엇이냐면 이 최단 경로 최단 경로를 구할 때 우리가 이 주어진 그래프의 모든 가중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음수인 가중치를 갖는 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알고리즘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가정 하에서 최단 경로를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알고리즘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입니다.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우리가 특정 벌텍스 V에서 W까지 내가 최단 경로를 구하고 싶다 할 때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구한 게 아니라 이 시작 정점으로부터 모든 다른 벌텍스들 V1, V2, V3 모든 다른 벌텍스들까지 가는 그 경로의 거리를 다 함께 구합니다. 그 구한 것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엔드 포인트가 있었으면은 거기까지의 거리를 마지막에 찾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컴포넌트,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 가면서 우리가 구하도록 합시다. 먼저 주어지는 게 이제 시작 정점 V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다른 컴포넌트로 두 가지 집합 S와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매 단계마다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집합 S는 시작점점 V로부터 최단 경로를 이제 정점들 한 개 한 개씩을 이제 최단 경로를 발견을 해 나갈 텐데요. 이제 이 정점 V로부터 최단 경로가 이미 발견된 정점들의 집합을 집합 S라고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디스턴스는 이 S 안에 있는 정점만을 거쳐서 다른 정점으로 가는 최단 거리를 기록하는 배열, 즉 이 최단 거리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는 이 S와 디스턴스를 업데이트를 할 건데요. 먼저 어떻게 S를 어떻게 업데이트 하냐면은 매 단계에서 구해진 디스턴스들 중에서 최소의 디스턴스를 갖는 정점을 이 S 안에 추가해 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이 S 안에 있는 정점을 거쳐서 다른 바깥에 있는 이 노드들에 도달하는 거리 디스턴스를 업데이트를 시켜줄 겁니다. 그럼 가장 처음에 일단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도록 하죠.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집합 안에 시작 점점 V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에서 다른 노드들의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계산을 해줄 건데요. 이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줄 건데요. 이 디스턴스는 이 S 안에 있는 정점만을 거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V, 여기 지금 V밖에 없을 때에는 V에서 이제 이 연결되어 있는 인점 노드들만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V에서 이 노드까지 이렇게 간선이 있고 얘 가중치가 3이었다.
여기서 이 노드까지 간선이 이렇게 있고 가중치가 7이었다. 이 노드에서 여기까지 간선이 이렇게 있고 가중치가 5였다 라고 하면은 이 디스턴스가 얘네들의 디스턴스는 이렇게 3, 7, 5가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간선이 없는 이 V하고 바로 이어진 간선이 없는 이게 인접하지 않은 노드들에 대해서는 디스턴스를 이제 무한대라고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스턴스들이 주어져 있을 때 가장 최소의 디스턴스를 갖는 노드, 이 노드를 U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U를 여기 S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U가 이렇게 S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디스턴스를 업데이트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이 디스턴스를 어떻게 업데이트 시켜줄 거냐면요. 다른 이 S 안에 지금 U가 들어왔고 이제 V가 원래 있었죠? 이제 이 S 바깥에 있는 노드들에 대해서 디스턴스를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W 노드라고 할 때 이 노드의 새로운 디스턴스는 다음과 같이 구해줄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 전 단계에서 구해놨던 그 디스턴스와 U를 추가했을 때 U를 거쳐서 이렇게 W에 도달할 수 있는 이 디스턴스, 즉 이 V에서 U까지의 디스턴스 플러스 이 U에서 이 W까지 바로 도달하는 이 간선의 가중치를 더해준 이 경로가 만약에 원래 있던 이 디스턴스보다 더 작다라고 하면은 이 값으로 갱신을 해주는 것이 이제 디스턴스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이 S 안에 모든 노드가 다 들어올 때까지, 즉 S가 이 벌텍스의 집합 V랑 같아질 때까지 다 실행을 시켜주면은 이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이것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우리가 시작 정점을 A라고 두고 A에서 다른 노드들까지 가는 그 거리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작 정점은 A니까 S 안에 이제 A만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거리를 먼저 초기화를 시켜줄게요. 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A에서 시작을 해서 바로 도달할 수 있는 노드들의 경우만 A에서 각각의 노드까지 간선이 있는 경우에만 그 디스턴스를 그거의 간선의 가중치로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준다 했죠. 그래서 얘가 3, 얘가 7, 얘가 1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노드들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이렇게 디스턴스를 무한대라고 설정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얘들 중에서 가장 작은 디스턴스를 갖는 노드 무엇이죠?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장 작은 디스턴스 3을 갖는 2를 이렇게 S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넣어주면서 A에서 2로 가는 최단 경로의 거리는 3이다 라고 우리가 얘를 구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면서 이렇게 S를 업데이트 시켜줬습니다. S를 업데이트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디스턴스를 업데이트 시켜줘야 된다 했죠? 나머지 이제 노드들에 대해서 디스턴스를 업데이트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B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B의 기존 디스턴스, 즉 A에서 B까지 바로 갈 수 있는 디스턴스는 7이었습니다. 이거 원래 7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를 S에 추가함으로써
A에서 E까지 간 다음에 B로 가는 이 거리가 더 원래 있던 그 거리보다 디스턴스보다 더 작은지 큰지를 판별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A에서 E까지 가는 디스턴스 우리가 구한 게 여기가 3이었죠? 여기에다가 이 E에서 B까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 엣지의 가중치를 더해서 이 새로운 디스턴스를 봤더니 얘가 5였습니다. 그래서 이 A에서 B까지 현재 이 S 안에 있는 벌텍스만을 거쳐서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는 A에서 B를 거친 다음에 A에서 E를 거친 다음에 B로 가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C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E를 통해서 A에서 E를 통한 다음에 E에서 C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은데요. E에서 C로 가는 바로 연결되어 있는 엣지가 없죠? 이러한 경우에는 어차피 엣지가 없으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경로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 디스턴스 무한대가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D를 한번 보도록 하죠. D는 원래 A에서 D로 갈 수 있는 경로의 최소 거리가 무한대로 나타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A에서 E를 거쳐서 D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얘의 거리는 이제 3 플러스 11 여기에 가중치가 되죠. 이 가중치 11을 더한 14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F를 보도록 하죠. F는 원래 A에서 F로 바로 가는 그 최소 경로가 10이었어요. 이제 A에서 E를 거친 다음에 F로 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E에서 F로 가는 간선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업데이트 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G를 한번 보도록 하죠. G는 원래 A에서 G로 갈 수 있는 바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디스턴스가 무한대로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S에다가 E를 추가함으로써 A에서 E를 거친 다음에 G로 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A에서 E까지 가는 거리 3에다가 E에서 G까지 가는 간선의 가중치 5를 더한 값이 이제 A에서 G까지 갈 수 있는 경로의 최소 거리 8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S에다가 E를 추가한 후 업데이트한 디스턴스 값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최소 경로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작은 디스턴스 값이 이 5죠. 그래서 가장 작은 디스턴스 값을 갖는 이 B가 이 S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래서 다음에 이 업데이트한 이 S는 A, B, E가 됩니다. 이제 이 B를 포함시키는 이 S에 기반하여서 디스턴스를 구해야겠죠. 나머지 노드들에 대해서. 그래서 C의 디스턴스, 그리고 D의 디스턴스, 그리고 F의 디스턴스,
G의 디스턴스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C의 디스턴스입니다. 얘는 원래 디스턴스가 무엇이었냐면 무한대였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B를 추가를 해서 구한 이 디스턴스를 업데이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B를 여기다가 S에다가 넣으면서 이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최소 경로를 이 값으로 구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 더하기 이 B에서 C 사이에 있는 간선의 가중치를 더한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 플러스 여기 B에서 C로 가는 간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4를 더해서 얘 값은 9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디스턴스 10을 구해보도록, 디스턴스 D를 구해보도록 하죠. 원래 이 A에서 D까지 가는 현재의 디스턴스는 14였습니다. 이제 얘에서 B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D로 가는 이 거리. 얘는 지금 5 플러스 10이 되죠. 그래서 15인데요. 원래의 디스턴스 14가 더 작기 때문에 14를 그대로 갖습니다. F를 보도록 하죠. 얘는 현재까지 구한 최소 디스턴스가 10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이 F로 갔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 보도록 하죠. 이 A에서 B까지의 거리 5에서 B와 F 사이에 있는 간선의 가중치 6을 더해주면 11이 되죠. 얘는 원래 있던 그 디스턴스보다 작기 때문에 이 디스턴스는 업데이트 되지 않고 10으로 그냥 그렇게 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 디스턴스 G까지 가는 디스턴스를 구해보도록 하죠. 얘는 원래 최소 디스턴스가 8이었습니다. 현재까지 A에서 G까지 갈 수 있는 디스턴스가 8이었는데요. B를 추가했을 때 업데이트가 되는지 보도록 하죠. A에서 B까지 가는 거리 5에서 만약에 B에서 G까지의 간선이 있다면은 얘의 가중치를 더해주면 되는데요. B에서 G로 가는 간선이 없죠? 없는 경우에 이 가중치를 무한대처럼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무의미해지니까 원래 디스턴스 8이 그대로 이 A에서부터 G까지 가는 디스턴스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현재까지 구한 이 디스턴스 중에선 최소의 값을 갖는 디스턴스 8이죠. 얘와 관련되어 있는 G가 S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A에서 G까지 가는 최소 경로의 거리 8을 이제 우리가 구하고 이 S에다가 G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던 그래프를 그대로 계속해서 재활용하면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가 현재까지 구한 S가 A, B, E, G고요. 이렇게 가지고 있고 거기까지 구했던 디스턴스가 C까지가 9였고 D까지가 14였고 F까지가 10이었죠. 이 디스턴스를 이제 업데이트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C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있던 디스턴스가 9였고요. 여기에 이제 G를 포함을 시켜서 이 C까지 갈 수 있는 이 경로가 더 작아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부터 G까지 가는 거리와 여기에 이 G에서 C까지 가는 간선의 가중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간선이 없죠? 그래서 이 디스턴스 C는 업데이트 되지 않고 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D까지 가는 경로를 보도록 하죠. 얘는 원래 값이 14였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A에서 G까지 가는 경로 더하기 이제 G에서 D 사이에 있는 이 간선의 가중치 4를 더해주면 되겠는데요. 얘가 8이고 얘가 4이기 때문에 얘의 미니멈은 12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F까지의 이제 디스턴스를 보고자 하는데요. 얘는 지금 G에서 F까지의 간선이 없게 되죠. 그래서 얘도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원래의 디스턴스 12 이렇게 이 A에서부터 F까지 가는 현재의 최소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건 9죠. 그래서 이렇게 9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A에서 C까지 가는 최소 경로의 거리는 9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S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C를 집어넣어서 업데이트를 시켜주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C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 D, 디스턴스 F를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 D까지 가는 이 거리가 있으니까 업데이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의 디스턴스 12였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A에서 C를 거친 다음에 더하기 C에서 D 사이에 있는 간선의 가중치를 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9고 여기가 지금 2이기 때문에 얘가 11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F는 이 C에서 F 사이에 있는 간선이 없죠?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그대로 10이 되겠습니다. 이 둘 중에 더 작은 거리를 갖는 것 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F를 S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A에서 F까지 가는 최소 경로는 10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F를 넣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D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노드들이 S에 들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D까지의 거리만 업데이트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원래 현재까지 A에서 D까지의 거리로 계산한 값이 11이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F를 추가함으로써 여기 얘가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F까지의 거리가 앞에서 10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F에서 D 사이에 있는 가중치 9를 더해줬는데 얘가 19로 원래 값보다 더 작죠. 더 크죠. 그래서 얘는 원래 값 11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자 하는 디스턴스가 얘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이제 D를 S에다가 넣어주면서 우리가 이제 A에서부터 D까지 가는 거리의 최소값은 11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A에서부터 각 벌텍스들까지의 거리를 모두 최소 경로의 거리를 모두 다 찾고 이렇게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최단 경로 알고리즘은 플루이드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이 플루이드 알고리즘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이 시작 정점 V에서부터 다른 모든 정점들까지의 거리를 구한 것과 달리 이 플루이드 알고리즘은 가능한 모든 정점에서부터 다른 모든 정점까지의 최단 경로의 거리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이 플루이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데요. 이 for loop을 3번 중첩해서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중첩해서 반복을 하면서 이 행렬 A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줄 거예요. 먼저 이 A는
초기에 그 웨이트 매트릭스로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각각의 루 구해서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죠. 이 AK의 I행 J열에 있는 이 원소를 이제 벌텍스 0부터 벌텍스 K를 이용해서 정점 I에서부터 J까지 구한 최단 경로의 거리라고 합시다.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정점을 다 사용을 해서 I부터 J까지 가는 경로이기 때문에 이 0부터 n-1 마지막 정점까지 모두 이용을 해서 구한 이것을 마지막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스텝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점을 더해가면서 거리를 업데이트를 시켜줄 건데요. 이때 이게 혹은 얘가 이 값이 왜 이 모든 정점 이 0부터 k까지 사용했을 때 얘에서 얘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거리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얘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A의 k-1의 ik는 이 0부터 벌텍스 0부터 벌텍스 k-1까지를 사용을 해서 i에서부터 k까지 가는 알려진 최단 경로가 되죠. 그리고 얘는 이제 0부터 k-1 벌텍스를 사용을 해서 k에서 j까지 가는 알려진 최단 경로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업데이트 이 과정을 통해서 업데이트 k-1을 통해서 우리가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ak는 k를 추가로 사용을 해서 i부터 j까지 가는 최단 경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값이죠. 그래서 이걸 구하고자 할 때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제 k만을 더 추가를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원래 우리가 0부터 k-1까지만을 사용해서 구한 이 최단 경로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별을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K를 추가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경로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했던 경로보다 더 작다라고 하면은 그 값으로 이거를 업데이트 시켜주면은 우리가 0부터 K까지 사용을 모두 다 해서 I에서부터 J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모든 정점들을 다 사용을 해서 I에서부터 J까지 최단 경로를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노드 I에서부터 J까지 최단 경로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두 가지 최단 경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보면은 이 다이익스트라 알고리즘은 포문이 두 번 중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노드를 한 번씩 이제 다 이 S에 업데이트하는 이 단계를 n번 반복을 하게 되고 그 각각의 단계에서 디스턴스를 이제 남은 모든 노드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이제 최대 n번 있다고 할 때 이제 시간 복잡도가 n 곱하기 n로 해서 5의 n 제곱으로 수행이 되고요. 이 플루이드 파셜 알고리즘 플로이드 알고리즘의 플레임인데요. 이 플로이드 파셜 알고리즘의 이 시간 복잡도는 앞에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살펴본 것 같이 포문이 3번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5의 n의 3승으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프와 그래프 관련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료 구조 및 관련 알고리즘들을 모두 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